이어서 또 이번에는 3N에 좀 관련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게임 관련 종목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새 그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네. 뭐 요새 사실 넷마블도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또 일부 게임주들은 막 급등하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주마다 되게 다른데 결국 게임주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님이 가면 아우가 가고 그런 건 없어요. 게임주는. 왜냐하면 서로 땅 따먹기예요. 어. 우리나라 시장은 한정돼 있어요. 이 안에서 매일매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1등 하는 기업이 있고 2등 하는 기업이 있고 5등 하던 기업이 갑자기 어느 날 1등 할 수도 있고, 그러면 1등 하는 기업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그냥 전쟁이에요.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등 하는 기업도 좋고 2등 하는 기업도 좋고가 아니라 서로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게임 업종이 뭐 성장을 한다 이거보다도 각각의 개별 기업들의 주목을 그냥 하시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 봅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요새 NC소프트가 주가가 막 급락을 하니까 그 반대편에 누가 가냐면 펄어비스가 막 급등을 해요. 맞아요. 결국 뭐냐면 NC를 줄이고 펄어비스를 또 사는 거죠. 이게 스위칭을 해버려요. 기관 투자들이. 그래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게 아니라 얘는 팔고 얘는 사자. 얘는 안 좋으니까 팔고 얘는 좋으니까 사고. 그러니까 좋은 걸 더 사고 안 좋은 걸 더 팔아버리니까 이게 수익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NC소프트 지금 빠진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65만 원까지. 예. 근데도 왜 더 빠지냐면 기관들이 더 팔아버리거든요.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은요, 항상 벤치마크 그 지수보다 이겨야 돼요, 자기 수익률이.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어떤 매매를 많이 해요. 같은 섹터에서도 안 좋은 건 더 던지고 좋은 건 더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 일단 저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제가 뭐 게임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게임 업종도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최근에 좋았던 게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라는 그 회사가 지금 오딘이란 게임을 내놔가지고 1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매출 순위 1등이에요. 지금 공고한데 다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1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영이 됐고, 게임이라는 게 그리고 되게 그 뭐냐면은 투자하실 때 좀 생각하실 게 1등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일평균 매출이 50억 찍었잖아요. 계속 50억을 찍는 게 아니에요. 점점 하향 조정돼요. 예, 다른 2, 3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50억은 1등이었다면 한 몇 달 후에는 1등이 30억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매출 규모가 좀 주니까 모멘텀은 처음보단 떨어져요. 근데 이게 1이니까 앞으로 저번에 10만 원 갔으니까 지금 8만 원이니까 1등이네? 그럼 결국 또 다시 10만 원 가지 않을까?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다시 가려면 그때 찍었던 최고 매출 있죠. 그걸 넘든가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게임이 또 나와야 돼요. 다른 게. 그래서 그 매출 공백을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는 건데 지금 당장은 아직 없거든요. 오딘밖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그냥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유지할 것 같다. 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향후 재료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고, 펄어비스는 아직 신작 게임은 없어요. 없는데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그 도깨비라는 게임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트레일러가 예, 공개됐죠. 그거 네. 저도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도요. 게임이야? 네. 실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게임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펄어비스 이 관계자들은 그걸 정확하게 그걸 건드렸어요. 그래서 영상 공개하고 맞아요. 주가 그날 25%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세요. 그건 이미 반영이 됐고, 그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게임이 나왔을 때 완성된 게임이 잘 나와야 돼요.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 그렇죠. 영상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게임과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반영이 됐다는 걸 생각하시고, 차후에 도깨비란 게임이 언제 나오고 스케줄링 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게임이 더 나오는 게 붉은 사막이란 게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년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기대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는 보지만 아직 신작 게임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조금은 지금 주가에서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이번에 이제 중국의 판호승인 얻어서 예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 예약, 네. 중국에.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찍고 있는 시간에 좀 주가가 오늘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게임 규제한다고 청소년들 일주일에 3시간 이상 하지 말래요.
그냥 게임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청소년들 매출 비중이 전체 그 중국 시장에서 2.5%인가요? 그러니까 5% 아래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주들한테 왜 악재냐면 네. 이거 이러다가 성인용 게임도 규제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이것 있을 때문에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게임 같은 거. 그래서 뭐 게임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 단속하죠. 맞아요. 얼마 전에는 뭐 중국의 아이돌 이런 거 뭐 규제한다. 뭐 무슨 그 중국의 그 가요 순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차트도 지금 못 만들게 하고 네.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 중국을 진짜 규제하나 보다. 그러면 이제 펄어비스 모멘텀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하필 지금 시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펄어비스 주가에는 검은 사막 모멘텀이 사실 100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주가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보유는 하시되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제일 문제가 두 개잖아요. NC소프트랑 넷마블인데 맞아요. 일단 NC는 지금 아무도 기대 안 해요.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뭐 왜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냐 네. 뭐 유튜브 상에도 난리가 아닙니다. 기사 보면 난리더라고요. 네. 근데 좀 너무 자극적으로 좀 안 좋게 쓰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냥 냉정하게 보고 싶어요. 물론 게임 자꾸 똑같은 게임 만들고 뭐 이렇게 아이템 판매해가지고 뭐 돈 벌고 뭐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회사의 수익과 그냥 뭐 이렇게 매출 순위로 보면은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11위에 시작이 있거든요. 네.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지금 오늘 어디까지 순위가 올라왔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2등까지 올라갔어요. 네? 저도 이게 도대체 뭐지? 그냥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기사는 그렇게 안 네. 좋은데 그리고 다시 4등이에요 지금은. 어머. 그러니까 4등 했다가 5등 갔다가 갑자기 2등 갔다가 어머. 그러면 NC 3개 게임 중에 1등 했어요. 네. 왜냐면 오딘이 1위니까. NC가 지금 3개가 그럼 2, 3, 4등 쭈르륵 있거든요. 근데 아니 매출 순위가 이렇게 2, 3, 4등이 3개가 있는데 주가는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한 20%. 네. 그러니까 너무 과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지금은 저는 NC를 부정적으로 지금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주가 폭락했지만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급 때문에 더 빠졌어요. 펄어비스 같은 거 살려고 더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근데 NC가 신작 게임이 없으면 솔직히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 리니지 W라는 게임이 또 있어요. 오. 이제 리니지라는 거를 IP로 해가지고 전 세계 게이머들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걸 모토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일전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어머. 그걸 공개했어요, 예전에. 그날 주가가 8% 올랐거든요. 볼만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네. 좋은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미 주가 빠졌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NC는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팔자리는 아니다. 아. 오히려 좀 비중은 늘려도 되는 자리 아니냐. 단 전제 조건이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2가 상위권에만 유지한다면 좀 의미 있는 반등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넷마블은 게임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뭔가 1등은 못해요. 항상. 그래서 좀 2인자, 3인자 소리를 듣는 건데 그래도 뭐 BTS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되게 그 지분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순수 게임주라기보다는 좀 지주회사 성격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코웨이도 갖고 있잖아요. 되게 맞아요. 좀 네. 게임주라고 하기에는 좀 안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 넷마블은 그냥 박스권 네. 계속 지금 주가 옆으로 가던데 나쁘게 생각할 건 없지만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매출 1등 할 수 있는 게임 하나가 나와야 된다. 그 전까지는 좀 옆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업종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종 전반이 상승한다고 전체적인 종목이 다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을 체크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